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퀵셀 믹서의 재질 쓰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퀵셀 믹서의 기본적인 어떤 전체적인 제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퀵셀 믹서는 이렇게 서브스탄스 페인터, 그거랑 이제 유사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무료이고 거의 뭐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런 3D 텍처링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믹서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더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래갖고 아직 기능적으로는 서페에 비하면은 기능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뭐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아직은 또 베타이기 때문에 개선 사항이나 이런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먼저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 뷰포트에 보시면은 쓰이는 모델이 있죠. 그래서 예시 모델을 어떤 걸 쓸 것인가 셋업에서 모델 세팅즈가 있습니다. 타입에 뭐 플랜 그리고 뭐 3D 어셋 이렇게 있죠. 쉐이더 볼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은 모델로 한번 바꿔 해볼게요. 파이어 하이드란트, 그 소화전 모델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자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갖고 왔을 때 미리 준비된 텍처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에디 텍처에 보면 알베도, 요거는 이제 컬러 맥과 비슷한 이런 거죠. 메탈리스,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있죠. 그 퀵셀 믹서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치면은 이제 메탈 러프니스 방식을 씁니다. 물론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도 있는데 그 익스포트 할 때는 이제 그것도 지원하는데 기본적인 사용은 메탈리스 러프니스예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 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AO, 커브처, 메테리얼 아이디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요 텍처들을 제거를 할게요. 기본적인 재질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노말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빈 상태로 이렇게 둡니다. 이제 모델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재질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야? 솔리드 레이어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솔리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뭐 블렌드 옵션, 플레이스먼트 뭐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텍처 각자 텍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되어 있죠. 이게 알베도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러 가지 뭐 오페시티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동그라미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탈리스는 얼마나 얘가 금속성인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알베도, 메탈리스, 러프니스, 그러니까 러프니스 빼고 알베도와 메탈리스는 여러분 그 PBR이라고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적 기반의 렌더링 그 체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값이 있어요. 금속은 그 RGB 값 금은 청동은 RGB 코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따라서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리얼리티한 어떤 표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알베도 값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돼 있죠. 메탈리스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메탈리스 값은 RGB 값이 아니라 리니어 값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밸류 값이 있죠. 이런 식으로 0에서 100까지. 지금 러프니스가 높죠. 러프니스는 표면에 얼마나 거친가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얗게 되니까 거칠고 혹은 매끄럽고, 자 매끄럽게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하죠. 이건 금속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반사 맵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액체 금속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되게 리얼리티한 걸 표현할 때는 이런 러프니스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러프니스에 따라 금속 같이 될 수 있고 비금속 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 표면의 어떤 요철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디스플레이스먼트랑 노멀이랑 엮여 있어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나 이러면은 나중에 맵에 노멀 맵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클루전, 오페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건 이제 이렇고 한번 텍처를 기본적인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서페이스 레이어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 아무거나 좋아요. 소화전이니까 금속이겠죠. 그러니까 소화전은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런 것들 많지만 그건 이제 페인트가 된 거고 어떤 페인트가 된 거 밑에 금속을 이제 표현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로컬 라이브러리는 퀵셀 믹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재질들이죠.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그러면 서페이스 해갖고 여기 쭉 보면은 메탈 272개나 되는 아주 많은 게 돼 있죠.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브러쉬 스틸을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적인 이제 금속인 거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들어가져요. 자, 여기 들어가졌죠? 얘를 금속을 빨갛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간 붉은색의 채도가 낮은 색이 빠진 걸로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금속이긴 하지만은 얘가 페인트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금속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 메탈리스를 그냥 낮춰 볼게요. 낮춰보고 메탈리스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를 좀 올려서 컬러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자, 어느 정도 좀 그럴싸하게 색이 이제 들어갔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본적인 색깔이 항상 그 컬러를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지고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복사를 해서 얘를 컬러 값을 조금 어두운 색 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한번 혼합해 볼게요. 지금 맨 밑에가 있고 그 다음 위에가 있죠. 이런 식으로 위로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가 있는 게. 그래서 얘 보면은 얘를 혼합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마스크를 넣어야겠죠. 마스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나중에 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거지만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add 마스크 스택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자, 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add 마스크 모디파이어, 마스크 컴포넌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컴포넌트는 어떤 마스크의 종류를 넣을 것이냐 패턴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뭔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방식도 있고 한데 오른쪽에 마스크 모디파이어는 마스크가 들어간 거에 어떤 색상 조절, 흐리게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를 바꾼다든지 뒤집는다든지 이제 그런 유틸리티한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마스크 컴포넌트에 보면은 노이즈라고 돼 있고 여기 페를린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스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싶으면은 숫자 1, 2, 3, 4 여러 가지 쭉 대중에 9번, 0번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마스크라 돼 있죠. 9번은 레이어 마스크라 돼 있는데 9번 레이어 마스크는 마스크가 전체의 마스크를 표현한 거고 0번은 내가 선택한 마스크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브러시드 스틸 여기 이제 레드 돼 있고 여기 카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브러시드 스틸 레드 2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1과 2를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를 이제 2에서 위에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죠. 0번으로 해두고요. 마스크형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니까 혼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앰플리튜드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프리퀀시로 이런 마스크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옥타브를 해갖고 좀 더 뭐랄까 좀 노이즈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발음하기도 있네. 라쿠나리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갖고 어떤 마스크의 어떤 흑백의 영역, 흰 부분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검은 부분은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알파 값 비슷하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토샵에도 마스크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거랑 꺼볼게요. 이렇게 꺼고 키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층에 있는 컬러 값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살짝 해갖고 그래서 색깔을 조금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그게 정답이다를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재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색깔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겉표면에 있는 이제 러프니스를 조금 다채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쭉 있는데 imperfection이라 돼 있어요. imperfection은 뭐냐면 이런 표면에 뭔가 미세하게 좀 긁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금속이 막 긁혔다든가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큰 요철은 아닌데 상당히 손자국이 지문이 남는다든가 금속은 약간 어디 긁힌 자국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보면 스크래치드 페인티드 메탈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더티 메탈 좋죠.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표시가 나긴 하는데 자, 러프니스에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안에 합쳐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미세하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를 긁혔으니까 이 러프니스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강도 같은 거를. 그리고 여기 오버레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오버레이, 그죠? 오버레이 말고 저는 멀티플라이를 할게요. 그럼 좀 더 어두워지거나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얘는 또 플레이스먼트도 좀 해볼게요. 플레이스먼트는 그 예를 들자면은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 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얘를 뭐 회전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건데, 뭐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고요. 스케일 늘리니까 되게 커지죠. 스케일을 좀 작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1번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스케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뭔가 디테일이 이제 살아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뭘 넣냐면은 메탈에서 러스티드 메탈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녹이 쓴 거 말이죠. 일단은 그냥 바로 그냥 위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이 쓴 게 쭉 들어갔죠. 상당히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뭐랄까 조금 거칠고 좀 크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플레이스먼트의 스케일을 쭉 키우면 돼요. 지금 박스 프로젝션이 돼 있어요. 박스 프로젝션은 플레이스먼트에서 얘 지금 육면체, 그러니까 박스는 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육면체 형식으로 맵핑을 해갖고 되는 거고, 그리고 타일링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바꾸면은 어떤 타일을 반복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보면 얘 지금 보면은 약간 더 거친 거를 넣고 싶다 그럼 러프니스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러프니스를 지금 노멀로 돼 있죠? 얘를 멀티플라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이제 겹쳐지거나 할 겁니다. 뭐 오페시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넣으시면 되고, 원래 금속이랑 녹슨 부분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도 이제 마스크를 넣으면 좋을 겁니다. 색깔도 살짝 좀 더 밝은 녹으로 바꿀게요. 동그라미를 항상 클릭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녹슨 금속은 금속이긴 한데 산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긴 한데 물리적으로 보면 금속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픽적으로 보면 얘는 더 이상 금속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금속이 이제 산화돼서 거칠어지고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성을 나타내는 메탈리스 값이 완전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속인 물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러스트 메탈을 넣고 이제 여기다가 레드 마스크 스택을 넣어줍니다. 부분적으로만 이제 넣을 거기 때문에 뭐 전체를 넣어도 되고, 자, 처음에는 제가 금속을 여러분 이제 다 넣진 않고, 예를 들면 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럼 방향을 이제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노말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노말을 넣고 0번을 눌러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이쪽 방향으로만 하얗게 돼, 이쪽 방향으로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마치 빛이 쬐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해볼게요. 지금 틸트를 0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마치 위에서 빛이 오는 듯한. 그래서 1번을 해볼게요. 자, 위에만 이렇게 돼 있죠. 마치 먼지 쌓인 것처럼, 그죠? 옆면은 없고 윗면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대고 레인지 이런 것들을 0번 누르고 레인지를 쭉 해서 강도를 조금 이렇게 올립니다. 여기 보면 마스크도 스택을 쌓을 수 있어요. 스택 쌓는다고는 말 아시죠?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멀 방향으로 넣었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다가 뭘 할까면 커브처를 했어요. 커브처는 곡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브처는 객체가 좀 완만한 곳 혹은 꺾인 곳, 튀어나온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안쪽으로 파고든 부분은 검은색,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모서리나면 흰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회색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예를 들면 이런 뭐 구석탱이나 이런 것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커브처는 거예요. 그래서 0번 두고, 자, 커브처에서 레벨 조절을 일단 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좀 두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커브처를 쭉 돼 있는데 보면은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마스크 스택은 요 레이어 타입을 못 바꾸죠.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근데 커브처부터는 이렇게 노멀 뭐 애드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멀티플라이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9번 볼게요. 자, 노멀 방식일 때 그 다음에 커브처가 합쳐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자, 2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알베도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스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마스크 컴포넌트를 써. 아까 노이즈 펄린 있죠? 그 펄린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그 멀티플라이를 해주고요. 멀티플라이를 하는데 앰플리튜드랑 프리퀀시, 그 다음에 옥타브스 이런 것들 막 넣어서 여러분들 좀 뭐 지저분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줍니다. 9번으로 전체 레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스크가 어떻게 들어간지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노말 위에서부터 되고, 그 다음에 커브처, 구석이 이런 것들 이제 좀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노이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주 좀 그럴싸한 방식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좀 오돌토돌해진 느낌이 나는데,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요 강도를 조절을 합니다. 자, 이거는 노멀을 보시면은 나중에 텍처 익스포트 할 때 이제 요게 그대로 나갈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강도를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편하죠.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일종의 헤이트맵 같은 거거든요. 흑백맵. 흑백맵으로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거나 하면은 바로 노멀맵에 합산이 돼요. 어차피 게임에서는 그 노멀맵을 쓰니까. 그래서 0.2 정도. 그래서 뭐 여러 결과가 아주 완벽하다 볼 수는 없지만은 사용법이란 건 이제 이런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야. 노이즈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표면이 그래도 이제 좀 매끄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면 노이즈 레이어를 한번 넣어줍니다. 프리퀀시를 올리고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올리면은 자, 이렇게 드러나죠. 노이즈 값을. 이때는 프리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안 키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조금 아주 작게 0.1 정도로 해볼게요. 0.1 정도로 하고, 옥타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싹 들어가죠. 그죠? 노이즈가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노이즈 레이어를 또 껐다 키니까 어때요? 표면에 좀 더 뭔가 좀 재미난 것들이 생기죠. 항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이런 느낌이 나겠다라는, 그죠?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에드 서페이스에 여러 이제 작은 거, 예를 들면 크랙, 스티커 이런 것들 붙여갖고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서페이스라 돼 있고 올 타입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틀라스 데칼 돼 있죠. 제가 이제 데칼을 받은 게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 아틀라스를 보면 이제 데칼이 있을 거예요. 데칼 1,500개가 되는데 아주 많죠. 그 여기 보면은 데칼은 그냥 스티커 딱지라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땅에 도로 같은 보면은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텍처가 예를 들면 도로 텍처가 반복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맨홀 텍처 하나 넣으려고 텍처 하나를 또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게임이나 그런 데서는 되게 이렇게 맵 같은 게 원래는 배경 같은 데는 다 반복 텍스처예요. 벽, 바닥 이런 것들. 근데 되게 반복돼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데칼을 되게 많이 때려 박아요. 갈라진 거, 이런 맨홀, 금 간 거, 바닥에 나뭇잎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데칼을 다 때려 박은 겁니다. 데칼이 되게 가볍고 드로우 쿨이 적어갖고, 그래서 여기서 USB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래피티 태그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졌는데, 자 보면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여기에 배치를 시킬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플레이스먼트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프리폼 돼 있고, 타일링 돼 있고, 박스 프로젝션 돼 있죠. 타일링 돼 있고, 프리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스케일을 한번 줄여봅시다. 있고, 지금 3D 카메라 뷰잖아요. 얘를 2D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가 있을 부분이 이제 보이시죠? 박스 프로젝션, 타일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리폼으로 하는 게 크기 조절해도 좋아요. 자, 제가 원하는 곳에 예를 들면은 오프셋 위치를 당겨서 이쯤에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D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3D를 한번 바꿔보면은 얘도 나름의 재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피티 태그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페인트 칠한 거에 러프니스를 한번 높여볼게요. 그러니까 거칠기를 한번 낮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매끈하죠. 근데 얘는 그래피티 칠했는데 한번 보세요. 얘는 매끄럽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보면 얘는 러프니스가 이런 식으로 높기 때문에, 그죠? 얘도 높이면은 얘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4번 러프니스 모드로 보면은 러프니스의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모드를 두면서 뭔가 이렇게 명도 차이, 명암 차이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텍스처가 서로 재질감이 확 다르게 나니까요. 자, 이제 소화전의 어떤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재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